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대통령 담화, 여야 평가 어떻습니까? 예상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솔직하고 진정성이 담긴 사과다, 이렇게 호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 이곳에 전형을 보여준 거다, 이런 취지죠. 사고 책임자의 구상권 행사를 입법화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담화의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입법 활동에 국회 차원에서 나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관료 중심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늘 담화 자체에 대해서도 이 하향식 책임 묻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김한길 대표가 따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청와대 NSC가 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과 특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필요하면 이란 단서를 다룬 것 같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부조직법 개정 또 특검, 특별법 앞으로 이제 국회 선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될 텐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여당에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라는 단서를 지금 달아서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이 특검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필요하면, 필요시에 이런 단서를 달았죠. 그러면 필요하다 아니다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야 검찰 수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여론의 평가,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 여론의 평가라는 게 아주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며칠 전에 유가족 대표 그 12분인가 만났을 때는 특검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대국민 담화 때는 필요하면이란 말을 왜 슬그머니 넣었대요? 제가 넣은 건 아닌데. 미안합니다. 예, 궁금해서요. 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일단 하나는 예. 그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여권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이제 그건 아닙니까? 6월 19일 날 예. 어쨌든 상설특검법이 지금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됐었죠, 올 초에. 예. 그 상설특검법이 발효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6.4 지방선거 이후에 예.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였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상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특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사실 이 두 가지를 예. 좀 염두에 두고 고려한 가운데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 기자는 정가 뒷골목 얘기까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통화가 되면은 막 좀이 쑤셔서 막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 눈물 흘린 거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시던데 대통령께서 눈물 굵은 줄기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 눈물 갖고는 여야에서 한마디씩 한 거 없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눈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 김한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가 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기자들의 질문이 나와서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담화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이 궁금하셔서 많이들 인터넷을 검색하셨거나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김한길 공동대표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때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 대통령의 담화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 눈물을 흘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대통령의 눈물과 관련해서 특별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없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따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한 새누리당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들었었는데요. 그 의원은 말씀드리면, 친박계 의원은 아니고요. 굳이 따지면 비주류 의원에 가까운
초선 의원인데요. 그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뭐 예전에 2012년 대선 때 보면 이 마가릿 대처 전 영국장 그 철의 여인 이거를 뭐 모델화하고 뭐 이런 작업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웬만하면 눈물을 흘릴 사람은 아닐 거고 또 눈물이 이미 메말랐다. 메마른 사람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것 이게 자기가 볼 때는 너네 이제 정말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또 뭐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굉장히 뭐 조직 해체까지 얘기하고 뭐 기능 재편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 청해진 해운의 뭐 유착 문제 또 특혜 문제 이 관련자들 다 엄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그런 표현을 한 의원이 쓰긴 했었습니다. 예. 무슨 뭐뭐의 눈물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담화와 및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지금 세월호 참사 상황 이제 수습 국면으로 좀 바꾸면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려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어쨌든 내 책임이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간의 비판 또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반응을 보인 거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대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앞부분에 내 책임이라는 한마디 표현 이외에는 사실 이전과 달라진 스탠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요. 그러게요. 어쨌든 뭐 오늘 담화를 전후로 해서 여권은 좀 전체적으로 국면 전환에 본격 나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출국을 했죠. 예. 그리고 떠났죠. 귀국 후에 이제 인적 쇄신이 있을 거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미 지금 예고를 한 상태고요. 새누리당은 말씀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이나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또 김영란법 제정, 공직윤리법 제정,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는 좀 뭐 사고 자체에 대한 수습은 이제 물론이고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반적인 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전국의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면 전환을 좀 본격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도 하더라고요. 야당은 뭐 아무래도 생각이 당연히 다르겠죠? 야당은 지금 국회도 열고 했는데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재난안전 시스템이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서 이제 해경의 해체 또 정부 조직 개편 이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좀 핵심을 잘못 짚은 거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책임지고 이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NSC 중심으로 이 재난안전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관료사회의 개혁이 이 관료들에게 맡길 수 없고 민간이 주도하거나 최소한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공동 참여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아하.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몽준, 박원순 두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을 했는데 그냥 뭐 탐색전도 없이 아주 처음부터 세게 격돌했다면서요? 근데 그 돌고래 얘기는 뭡니까? 오늘 돌고래 얘기 혹시 TV 시청하셨던 청취자분들 많이들 웃으셨을 분도 있으실 텐데요. 뭐지?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뭐 안전 문제든 또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지하철 공기질 문제든 주거안정 대책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나름 이렇게 정책 대결의 면모가 좀 일부 보이긴 했었는데요. 네. 규제 완화나 대규모 개발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몽준 의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는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일부 좀 이게 참 그래도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있나, 있어서야 되겠나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돌고래 논란, 돌고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몽준 후보가 이 박원순 시장이 돌고래를 방생하는 데는 7억 6천만 원이나 써놓고 북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정파적인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예. 이 북한 인권, 이제, 이 얘기까지는 뭐,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북한 동포 인권이 돌고래보다 못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도대체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이게, 이 논리의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전형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고래하고 돈하고 북한 이렇게 뭐 엮어보는 거죠? 그게요, 양 기자. 몇십 년 전에 장충초등학교라고 서울에. 네네. 또 거기 나오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장충고등학교 특정 기수 국어 교육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두 분이 말이 잘 안 되거나 비문을 막 그런데요. 몇 회 졸업생인지는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정치 뉴스가 많아지고 앞으로 선거 때문에 더 그러겠습니다. 계속 주목해 주시고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